안녕하세요, 라이언스클럽의 라이언입니다. 오늘은 야외에 나와서 포드 머스탱 마하 2, 보통 미국 사람들은 마크라고 하죠. 마크 2 해서 마키라고 발음하는 포드 머스탱 마하 2를 리뷰하러 나왔습니다. 사실 포드 머스탱 마하 시리즈를 제가 되게 리뷰하기를 원하지 않았었어요. 되게 싫어했었는데 우리 제작팀에서 마하 2를 무조건 리뷰해야 된다, 그래서 또 차를 이렇게 갖다 놔서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이 포드 머스탱 마하 2는 머스탱의 약간 클래식한 그 감성을 이어받아서 이 전기차에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기차이면서도 포드 머스탱이라는 이름을 달았고 마하 2라는 시리즈로 이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머스탱 마하 2를 리뷰하기 싫었던 이유가 이 컨셉이 되게 애매해서 사실은 조금 망설였거든요. 왜냐면 머스탱이 전기차를 출시한다고 할 때 저는 굉장히 스포츠 타입의 지금 머스탱의 정신을 계승하고 그 바디 타입을 이어가는 그런 시리즈를 기대했었는데 뜬금없이 이런 SUV도 아니고 뭐 크로스오버 타입도 아니고 그런 것들이 나와서 사실은 좀 굉장히 어정쩡한 포지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미 전기차에는 테슬라 모델 Y, 그 다음에 복스바겐 ID4, 그리고 현대사 아이오닉, 이런 시리즈들로 이제 이미 SUV 시장들을 점령해 가고 있거든요. 하지만 머스탱을 계승한 이런 스포츠 타입의 전기차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면 머스탱이 그거를 선점해야지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타입의 바디를 내놓느냐.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차를 좋아하진 않아서 리뷰를 좀 피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도 전기차를 또 사랑하는 라이언스 클럽이기 때문에 마하 2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둘러보시죠. 앞에 전면부 그릴 사이드에는 이 머스탱의 상징 달리는 말, 이 포니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에서 보면 더 정확히 보이겠지만 롱 노즈 숏 덱이라고 해서 머스탱이 갖고 있는 전면부는 후드 쪽은 길고 뒤에 트렁크 쪽은 짧은 그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또 적용을 시켰습니다. 네, 외관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면부 왼쪽에 충전하는 충전 포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리고 충전 포트를 이쪽에 꽂아서 충전을 합니다. 그리고 충전이 다 되면 이 버튼을 누르면 뽑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머스탱 마하 2는 이 피아노 블랙이라는 머티리얼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 그 다음에 이쪽에도 전면 그 상단에도 사용을 했죠. 광도 나고 그 다음에 디테일을 밑에까지 이렇게 잡아줬으니까 보기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소재 자체가 많이 이렇게 지문이나 이런 게 좀 때가 많이 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잘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옆에서 크게 보시면 이전에 말씀드린 롱 노즈 숏 덱, 뒤가 짧은 그 바디 타입이 그대로 보이죠. SUV 타입이라고 명칭이 돼 있지만 스포티한 걸 주기 위해서 이렇게 아래로 흘러내리는 루프 라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휠 베이스가 2972mm, 그러니까 펠리쉐이드보다 7cm가 더 깁니다. 하지만 전고가 낮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스포티하고 역동성 있는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죠. 자, 뒷모습을 살펴보면 이 트리플 라인, 이 차가 머스탱의 확장된 라인임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역시 이 상징인 폰이 가운데에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머스탱 마하 2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도어 개폐하는 방법인데, 이런 식으로 버튼을 누르고 열리면 레버를 잡고 당기면 됩니다. 핸드폰과 연동시켜서 앱으로 키를 대신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비밀번호를 세팅을 해서 버튼 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뒷문에는 이렇게 버튼만 있고 레버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당겨야 되겠죠. 머스탱 마하 2의 가장 불편한 점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프렁크 여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키팝에 프렁크 여는 버튼이 없죠. 그리고 이거를 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문을 열고 프렁크를 여는 레버를 이렇게 2번 당겨야 됩니다. 이거를 열어요.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닫았어요. 뭘 하다가 걸렸네, 그러면은 다시 또 앞으로 가가지고 이거를 또 당겨야 돼요.
예전같이 그냥 본닛에 있는 이 후드를 엔진 오일 교환하거나 차량 점검할 때만 쓰는 시대 때는 개폐하는 레버가 저쪽에 있어도 충분하겠죠. 근데 요즘과 같은 전기차 시대에 이 프렁크 쓸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거를 저렇게 열게 하면 이용하는 사람이 굉장히 불편하겠죠. 장을 보고 왔는데 짐은 많은데 탁탁 열고 빨리 짐을 넣어야지 또 가서 이거 레버를 당기고 와서 하고 잘못하면 또 가서. 기존의 다른 프렁크와는 다르게 이렇게 칸막이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짐을 이렇게 좀 나눠서 실을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파티션을 넣어준 것 같아요. 이거는 사용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생각할지 불편하게 생각할지는 사용하시는 분들의 개인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문을 닫으면, 그래서 이거는 아이 또 잠겼어 이거.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잠깐만요. 튕겨 나와. 스프링 튕겨 나옵니다 여러분. 네, 이어서 우리 트렁크 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보시는 것처럼 트렁크 커버는 프리미엄에서는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안에 열어보면 히든 스페이스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리고 이 뒤에 숄덱이라고 해서 이 뒤에 떨어지는 트렁크 라인이 짧기 때문에 아무래도 트렁크 공간이 좁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공간이 더 필요하면 이렇게 뒤에 시트를 접어서 공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기본적인 SUV 타입이나 해치백 타입들은 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똑같이 이렇게 접어서 앞을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닫는 게 이렇게 손으로도 닫을 수 있고. 네, 제가 이렇게 열은 상태에서 한번 들어가서 누워 보겠습니다. 모델 Y보다는 확실히 작은 것 같은데 들어와서 누우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작아. 모델 Y보다 작습니다 여러분. 모델 Y보다 작아요. 네, 이렇게 마하2 실내에 들어와서 앉았습니다. 앉아서 보면 이제 핸들 역시 눈에 띄죠. 눈 핸들이 있고, 그리고 그 핸들 넘어서 10.2인치짜리 계기판이 스크린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15.5인치 세로로 되어 있는 스크린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 스크린 밑에는 무선 충전기, 핸드폰 무선 충전기가 되는 공간과 컵홀더 2개, 그 밑에 또 스토리지, 그리고 이쪽에 가운데 센터 콘솔에 스토리지가 이렇게 중앙에 배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각적으로 봤었을 때 그 가운데 스크린을 뺀다면 굉장히 좀 잘 정리되어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이게 카본인지 카본 그냥 쉐입만 갖다 놓은 플라스틱인지 모르겠는데 이것과 그 다음에 뱅앤올리슨 스피커에 마크가 있어서 약간 고급스러움도 좀 더 해주고요. 다만 이런 소재들 이 너무 싼 티가 나요. 이렇게 만져보면 왜 옛날에 우리 조립식 만들 때 이렇게 파트를 딱 끊으면 그 끊어진 사이가 되게 좀 까칠까칠한 그런 느낌들 있잖아요. 그런 마감이 좀 불만족스럽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차량 도어를 개폐하는 방법이 안쪽에서는 이렇게 레버가 있어서 당기고 밀고 닫고 이렇게 됩니다. 네, 그리고 기어 시프트가 이렇게 돌리는 다이얼 방식으로 되어 있죠. 하지만 이전에 제가 자규어 사용했을 때하고 비교해보면 느낌이 되게 좋지 않고, 그 다음에 불편한 게 뭐냐면 뒤로 가서 딱 걸렸으면 이게 안 돌아가게 막아 놓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P로 갔으면 안 돌아가게 막아 놓으면 되는데 계속 돌아가죠. 뒤로 가서도 계속 돌아가죠. 이렇게 되면 뒤로 갔다가 후진해서 다시 뒤로 가고, 주차할 때 여기를 찾기가 되게 애매해져요.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봤다면 더 좋은 개발 방향이 나왔을 텐데 그게 너무 아쉽고요. 그 다음에 소재가 너무 칩하다. 그리고 이 스크린으로 가보면 이 스크린에도 볼륨 버튼이 있습니다. 이런 아날로그 감성을 좀 넣어준 것 같아요, 머스탱에서는. 하지만 실패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날로그 방식의 다이얼이 있는 거는 동의하고 또 저도 선호하지만 이거는
좀 완성도가 좀 너무 미흡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를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어서 제가 시트를 설명하겠습니다. 이 시트를 설명할 때 또 한번 얘기 안 할 수 없는 게 왜 이 모델을 굳이 머스탱이라는 이름을 붙였냐 이거죠. 왜냐면 머스탱은 스포츠성의 상징 아닙니까? 그러면 완전 스포티한 스포츠 능력이 있는 SUV를 만들던지 아니면은 그냥 스포츠 모델로 가던지. 제가 지금 시트를 설명해야 되는데 시트가 이제 제가 따로 디테일을 보여드리겠지만 그냥 바닥이 플랫이에요. 그리고 등받이도 이 옆에 날개가 되게 낮아서 그냥 앉아있을 때 여러분 느낌이 평평한 소파에 앉아있는 느낌이에요. 이따가 주행에서도 한번 테스트 해보겠지만 턴을 할 때 몸이 그냥 이렇게 계속 흔들리고 미끄러집니다. 이렇게 되면 운전할 때 운전자가 불안하기 때문에 좀 더 다이나믹한 운전을 어차피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 차를 왜 머스탱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 머스탱의 가치를 훼손시키냐, 저는 그거를 제가 지금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고, 스포트 SUV라고 해서 조금 더 시트도 받쳐주고 성능도 좀 받쳐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부분이죠. 중앙 스크린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메인 버튼을 누르면 메인 메뉴들이 나오고요. 자동차 드라이빙의 드라이브 모드를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에코고 이게 스탠다드, 그 다음에 이게 스포트한 가장 다이나믹한 운동성을 보여주는 모드입니다. 그리고 원 페달 드라이브 이렇게 온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하면은 회생 제동이 걸리게 되는 기능이 활성화되는 거죠. 네, 그리고 밑에는 프로포션 사운드라고 해서 인위적인 사운드를 제가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지금까지 운전하면서 오면서 해보니까 약간 좀 아쉬운 게 스포츠 배기음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전기 배기음이 아니고. 그러면 저 RPM에서도 조금 더 이렇게 그 스포츠카 배기음처럼 좀 묵직하게 잡아주면 좋았을 텐데, 어느 정도 RPM이 올라가고 속도가 붙어야 이 사운드가 좀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그 매치나 밸런스나 컨트롤 조절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카메라, 파킹 뭐 이런 기본적인 메뉴들이 이렇게 들어오죠. 그리고 제가 후진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전방에 360도 카메라와 후방 카메라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공조 장치를 이렇게 컨트롤 할 수 있죠. 오토, 그리고 원하는 상황에 따라서 뭐 할 수 있는데, 이렇게 UI UX가 셋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뒷좌석에 왔습니다. 앞에 시트를 뒤로 약간 밀어놨는데도 이 무릎에 레그룸이 좀 충분히 있죠. 딱 앉았을 때 공간이 좁지 않다는 거는 확실히 느껴져요. 그래서 처음으로 약간 여기는 그래도 좀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야가 천장이 글래스 루프잖아요. 그래서 시야적으로 굉장히 좋네요. 다른 차들도 뭐 글래스 루프 많이 있어서 이게 신기하거나 그렇진 않은데 시야적인 개방감이 좋습니다. 그리고 앉았을 때 이 착좌감도 나쁘지 않아요. 이 높이나 이렇게 몸이 들어가는 느낌이나 정말 제가 머스탱 지금 마이 타고서 그나마 처음으로 여기는 좀 낫다라는 생각을 하네요. 그리고 여기 뒷좌석에 요 부분을 이제 움푹 패이게 했잖아요. 이 무릎 라인에 맞춰서 요것도 정말 갑자기 뜬금없이 좀 잘한 느낌이 듭니다. 이 레버가 여기에는 걸리네요. 이 레버가 여기에서 열 때는 이쪽이 너무 좁아서 정말 키 큰 분들에게는 이 팔 길이가 맞지 않아서 불편함을 줄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에 USB 타입, USB-C 타입, 팔걸이를 내리고 여기에 뭐 컵홀더 2개 들어가고 뭐 특이한 사항은 없어요. 그냥 기본적인 사항이고 전기차기 때문에 여기가 가운데가 평평하다는 거, 그리고 시트 밑에 다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 요 부분은 막히지 않은 거는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시트가 이렇게 단계로 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냥 1단이에요. 그래서 클릭 딱 하면 여기서 끝나는 거. 뒤에 C필러를 날렵하게 내리다 보니까 이 쿼러 글래스가 굉장히 작아졌는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이 사이즈가 좀 독특하네요. 자, 지금까지 인테리어 앞쪽과 뒤쪽 한번 다 살펴봤고, 이제는 제가 주행하면서 주행 리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머스탱의 민첩성과 이 컨트롤하는 능력,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좋아하는 이 산길로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산길 들어가서 이제 코너를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차는 머스탱 라인업에 들어가 있는 차량이죠. 머스탱이 전기차 라인업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리고 바디 타입 자체가 지금 SUV 타입이잖아요. 그래서 머스탱의 스포츠 라인업에 들어가 있는데 바디 타입은 SUV다. 전 잘 이해는 안 가는데 어쨌든 그런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안 좋아요. 고속도로에서도 운전했지만 안 좋아요. 그리고 로컬에서도 지금 산길 들어와서 운전하고 있는데 안 좋아요. 이게 GT 모델이 아니고 이거는 프리미엄 모델인데, 그래서 그런가 이렇게 롤링도 심하고 엑셀레이터 밟았을 때 나가는 이 딱 전해지는 그 구동력, 엑셀레이터에서 발을 뗐을 때 원페달 드라이브라고 해서 여기 있죠. 원페달 드라이브 제가 지금 ON을 해놨는데, 원페달 드라이브로 주행을 할 때 엑셀에서 발을 떼면 이렇게 회생제동이 걸려야 되잖아요. 늦게 걸려요. 자, 보세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가다가 발을 떼면 바로 딱 걸리는데, 이거는 지금 한 박자 늦죠. 다시 볼게요. 쭉 가다가 엑셀에서 발을 뗍니다. 지금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박자로 따지면 딱 해서 발을 딱 떼면 바로 회생제동이 딱 들어와야 되는데, 딱 발 떼고 한 박자 쉬고 회생제동 이렇게 돼요. 그래서 로컬에서 실제로 제가 깜짝깜짝 놀란 게 몇 번 있었어요. 왜냐면 저는 테슬라에 이미 익숙해져서 엑셀레이터를 뗐을 때 이 차가 제동 걸리는 그 범위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거리를 맞춰서 엑셀레이터를 조절을 하는데, 엑셀레이터를 뗐음에도 불구하고 차가 계속 이렇게 탄력받아서 나가는 느낌이 한번 확 있어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다시 밟아야 되는, 이거 여러분들 저 도대체 무슨 말이 하실 텐데 운전해 보시면 확실히 압니다. 확실히 알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컨트롤이, 그 다음에 차의 어떤 세팅이 정교하게 돼 있다라는 느낌을 다 깨버려요. 그래서 저는 안 좋습니다. 확실히 얘기하면 안 좋습니다. 이 차량은 운전대 앞에 계기판이 하나 있어요. 10.2인치 중앙에 스크린이 하나 있죠. 15.5인치 스크린이 가운데 들어가 있는데, 앞에 거는 기본 정보만 들어가 있어요. 속도, 그 다음에 배터리, 남은 주행거리 등 가장 기본적인 정보 들어가 있고, 가운데 차량이 그래픽으로 되어 있고 주위에 센서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중앙에 지금 스크린이 세로로 이렇게 가운데 떡하니 붙어 있는데, 정말 꼴배기 싫어요. 정말 꼴배기 싫은 게, 죄송합니다. 내가 오늘 머스탱한테 너무하네. 왜 이렇게 이거 보기가 싫은지 모르겠네. 그리고 이게 직각으로 서 있는 느낌이에요. 그냥 좀 약간 운전자가 시야에 맞게 이렇게 틸트 할 수 있는 것만 조금 넣어놨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좀 시야가 더 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냥 딱 붙어서 이렇게 있는 게 왜 이렇게 거슬리지? 그리고 온도 세팅, 오토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운전하면서 조작할 때 그래픽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요즘 시대에 맞지 않게 조잡해요. 그래서 자꾸 조잡하다는 말을 오늘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거 그래픽이 인터페이스가 UI, UX 이런 것들이 전혀 연구가 안 됐나?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거 또 이 차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공격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본 타고 있는 눈높이가 있잖아요. 요즘 시대에 이 차는 지금 폴스타 2하고도 비교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모델 Y 비교를 많이 하시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적정한 경쟁 차량은 ID4 같아요. 폭스바겐의 ID4. 가격대도 비슷하고 어떤 사이즈 같은 것도 비슷하고요. 하지만 그 ID4와 이 차를 비교한다면 저는 당연히 ID4에 손을 들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차량 운전하면 느낌 자체가 이미 ID4가 훨씬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시트를 제가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냥 이 바닥의 평면이에요. 평면. 이 차량은 밑바닥이 틸트가 안 돼요. 그래서 통으로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내려갑니다. 필요에 따라서 요게 안 돼요. 그리고 이 차량은 여기 보시면 프로펄션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사운드를 인위적으로 뭐 켰다 껐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능을 활성화시키면 어떤 사운드가 나냐면 뭉 하는 그 스포츠카의 소리가 들려요. 이 기능을 켜놓고 드라이빙을 해봤는데 이것도 의도는 알겠으나 효과가 좋지가 않아요. 로컬 길로 가고 하면서 느끼지만 소리가 되게 작아요. 그래서 스포츠카 사운드가 나는 건지 안 나는 건지, 그리고 이게 이 차에서 들리는 건지 밖에서 들리는 건지, 그 다음에 이 엑셀레이터를 밟았을 때 그 타이밍과 배기음이 쭉 들려오는 그 사운드의 그 타이밍이 매치가 정확히 안 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좀 따로 노는 느낌? 그러니까 의도는 알겠고 컨셉은 알겠고 시도는 좋으나 결과가 좋지 않은, 또 그거의 한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제가 운전하면서 느낀 거를 살펴봤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포드 머스탱 마하 2 프리미엄 모델을 리뷰해 봤습니다. 그리고 포드 머스탱 마하 2를 한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하자면, 첫 번째, 머스탱이 머스탱 같지 않게 나와서 좀 아쉽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 가지 시도는 좋았으나 결과가 좀 미흡하다. 저는 그렇게 총평을 내리겠습니다. 앞으로 시장에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그리고 한국에는 아직 안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또 한국 시장에서는 어떤 반응이 있을지 한번 보는 것도 기대가 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고, 지금까지 라이언스 클럽의 라이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